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레이 구매 대행입니다. 제가 구매 대행한 차는 레이입니다. 이제 고객님이 유튜브 보고 연락을 주셨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차를 원하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타시는 그 부분에서 경차를 원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레이를 원하셨습니다. 고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조건에서 레이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레이는 경차 중에서 가격 방어가 가장 잘 되는 차죠. 그래서 중고차 시세 에서도 여타의 다른 경차들보다는 연식과 키로수 대비 조금 더 금액이 좀 짱짱하다. 그런데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건 프레스티지 모델의 밝은 색을 원하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는 높은 등급의 최고급 사양이고, 거기에 밝은 색에다 고객님의 가격 조건을 맞추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조금 더 가격을 올리셨고 내비게이션을 대신에 빼셨어요.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는 2012년식 13년형에 11만 5천 킬로 탔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등급은 프레스티지고요. 제가 고객님의 의뢰를 받고 제가 한 3대 정도의 차를 추려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차를 골랐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일단 전혀 없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가격에서 가장 이상적인 컨디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앞 타이어는 타이어 트레드가 그래도 한 8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앞 타이어는 교환하실 필요 없습니다. 뒤 타이어는 30% 남았어요. 뒷 타이어는 그래서 조만간 교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휠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차주인지 아니면 차주 딜러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도색을 좀 잘 해놓으셨어요. 휠을 복원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나름대로 도색을 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휠이 좀 깔끔해 보입니다. 휠 기수도 좀 있는데 그걸 좀 잘 메꾸셨어요, 차주 딜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요 유리기어 이쪽 운전석 뒷 문에 유리기어 교환하셨고, 레이하고 모닝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스위치 부분, 이 트렁크 여는 이 스위치, 이 고무가 잘 달아요. 왜냐면 이게 손톱으로 여는 경우도 있고 손에 땀이나 기름기가 묻어 있다 보니까 스위치 고무 부분이 요게 이제 딱딱하게 경화가 돼가지고 이게 고무가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예 이게 찢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주 딜러가 요거까지는 교환을 하셨습니다. 안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좀 우리가 가격을 맞출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프레스티지의 밝은 색의 완전 무사고에 내비게이션까지 있으면 가격이 좀 올라가거나, 가격이 맞는다라고 하면 키로수가 많거나 사고 유무가 많거나 색깔이 달라지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밸런스가 이게 좀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고객님은 내비게이션을 좀 빼셔가지고 제가 좀 가격을 좀 수월하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셨던 이 가격 대비 지금 이 차의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이니까 이제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열선 시트, 뒤에 2열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 키 버튼이 들어가 있고, 요 위에 서랍장 요것도 이제 옵션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시트가 이제 독립식으로 되죠. 여기 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따로 이렇게, 요것도 옵션이에요. 레이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이제 따로 옵션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천장도 굉장히 깨끗하고, 고객님 부부가 제가 차를 골라 놓은 다음에 이제 짧게 검수를 하러 오셨는데 두 부부가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자, 엔진룸으로 왔습니다. 엔진룸에서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엔진과 미션, 주요 부품들의 지금 현재 상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요 골격, 이런 것도 중요하죠. 레이를 저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봤는데, 아까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레이는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된다고 했잖아요. 500만원에서 700만원, 750만원 요때 충분히 레이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가격 대비해서 돈값을 못하는 차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레이가 이게 공간이라든지 거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다 보니까 짐을 많이 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무래도 경차니까 여성분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관리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면 미션 오일도 교환이 돼 있고요, 미션 오일 상태도 굉장히 양호했고, 위에서 보니까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도 교환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의 주요 골격 있죠, 오른쪽 왼쪽에 인사이드 멤버, 그 다음에 인사이드 패널, 그 다음에 휠 하우스 양쪽에 사고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충격의 흔적이 없었단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점화 코일하고 점화 플러그도 교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시운전을 했을 때 15만 킬로 치고는 거의 하체 잡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레이가 이 완전히 박스카다 보니까 잡소리가 들렸을 때는 우퍼 효과 때문에 좀 더 크게 들리거든요.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보다는 다 가격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잡소리가 분명히 날 수는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성능 점검표에도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없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중고차 딜러지만 성능 점검표의 사고 유무는 95% 이상 믿어도 누유나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품의 컨디션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 믿지 않는다, 제가 꼭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누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플 통해서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전 차주분이 차를 구입한 다음에 거의 기아 오토큐에서만 정비와 점검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력들이 다 뜨는데, 이 엔진의 고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헤드 가스켓 부분에서 오일 누유가 잘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차도 그 헤드 가스켓을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은 됐지만 그래도 헤드 가스켓 교환을 하셨고, 그 다음에 헤드 가스켓 교환을 함과 동시에 체인 카바, 프론트 카바 쪽 또 당연히 실링 작업을 다시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앞쪽에 로커암 카바도 무조건 다시 실링 작업이라든지 가스켓 작업을 무조건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유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왜냐면 헤드 가스켓 쪽에서 누유가 좀 잘 되는 게 이 차의 단점이거든요. 그리고 프론트 카바 누유가 되는 것도 이 차의 단점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건조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나 밑에서 딱 떠봤을 때 에어컨 컴프레셔가 교환한 게 보이더라고요. 조회를 해보니까 정비를 받으신 거는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교환을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정비 이력을 조회하기 전에 에어컨 컴프레셔는 교환이 된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있잖아요, 귀뚜라미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발전기 그 풀리가 순정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끼리끼리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걸 교환 안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토 풀리라고 해가지고 펜벨트가 돌아가는데, 이 펜벨트가 돌아가면서 이게 그냥 일정한 RPM으로만 이게 도는 게 아니라 악셀을 밟으면 엔진의 회전이 더 빨라지잖아요. 빨라지고 천천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벨트의 텐션을 이렇게 감소시켜주는 베어링이 있는데, 이 차는 이제 그게 장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는 고질병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한테 제가 고지를 드렸고, 소비자도 그 부분을 인식하셨어요. 이 차를 이제 저한테 의뢰하신 고객님이 수도권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계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 이상으로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잘 통했습니다. 차량 하부를 떠가지고 고객님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렸어요. 밑에 이제 양쪽에 인사이드 멤버나 주요 골격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나 누유가 되는 부분들이 어딘지, 근데 그 부분의 지금 컨디션이 얼마나 양호한지 그런 것도 보여드렸고, 이제 서브 프레임 같은 경우 이때 당시 나온 차들은 부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미세한 부식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대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고질적인 부분, 근데 그 부식이 차체 부식이 아니고 서브 프레임이라든지 각종 그 서스펜션 압류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식이니까, 그거는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부품이겠죠. 부식의 정도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잡소리 하나도 나지 않고 누유나 누수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특히나 뭐 엔진 오일의 양도 찍어봤는데 엔진 오일의 양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엔진 오일도 이 차가 좀 먹는 차거든요. 엔진 오일을 먹는데 엔진 오일 감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오일도 비교적 매우 양호했습니다. 저 같으면 교환하겠는데 굳이 지금 당장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션 오일도 양호
양호했어요. 그러니까 미션 오일도 한 2022년도쯤에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조회를 해보니까 차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 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드릴 수 있었고, 이분이 저한테 오시기까지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많은 매매단지를 다니시면서 레일을 많이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차를 결정을 하셨는데, 고객님도 굉장히 좀 꼼꼼하고 깐깐하신 성격의 고객님이셨습니다. 특히나 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었지만, 어쨌든 좀 꼼꼼하고 깐깐한 고객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그분들보다 더 앞서서 더 위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경험이나 지식이 훨씬 더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특히나 더 하게 됐습니다. 이 차는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탁송으로 바로 그냥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레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부분과 지금 현재 상태를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고, 일일이 하나씩 고객님 부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구입하시는데 크게 작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